대전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KTX 기차 안 얼핏 돌 정도 지나 보이는 외국인 아기의 울음소리가 출발과 동시에 정적을 깨뜨리고 있는데요. 엄마가 급하게 아기를 달래보지만 아기 울음소리는 더더욱 커져만 갑니다. 의기소침해진 아기의 엄마 아빠는 소심하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승객들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예전 중국 여행 시에도 기차 안에서 아기가 울었었는데 그때 중국인들이 당장 내리라고 소리 꽥꽥 질러서 너무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다시금 찾아왔기 때문이죠. 불행한 예측은 다시 들어맞는 걸까요? 기차의 안내방송과 함께 뒷자리에서 누가 의자를 툭툭 건드리는데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부부는 공포와 함께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 부부는 기차에서 내리지 않고 무사히 서울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감동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소피 로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고 남편은 글로벌 마케팅 쪽 일을 하는데 평소엔 둘 다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업 특성상 노트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던 저희 부부에게도 아기가 생기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제가 임신하고 난 후 우리나라 프랑스로 돌아가 그곳에서 출산을 하였고 딸이 태어난 후 돌이 지났을 무렵 또다시 다른 나라로 떠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쭉 살아야 했기에 그 전까진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히 아시아 쪽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부부 둘만 있었을 때와는 다르게 12개월 된 아기가 있는 지금 시점에선 다른 나라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긴 했죠. 아기를 위해서는 좀 더 좋고 풍부한 인프라가 있는 곳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결국 처음 선택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나라이고 미국과 더불어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이기에 중국에 도착했을 때 웬만한 인프라는 모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중국의 상하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워낙 전통 문화와 역사적인 장소들이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고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 금융도시 중 하나인 만큼 훌륭한 인프라에 흠뻑 매료되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무척 살만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중국은 의외로 약간 아날로그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뭘 하든 의외로 좀 느리고 다들 과거의 느린 방식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제 고향 프랑스도 행정이나 택배 배송 등 좀 느려서 국민들이 참 답답해했는데 여기 중국도 만만치 않더군요. 중국의 외국인 등록증 관련 민원 업무를 보려고 주민센터 같은 곳을 갔었는데 정말 기가 막혔던 일도 있었고요. 특히 약간 지저분한 중국 사람들의 눈치를 자주 봐야 하는 점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다양한 악취와 냄새들 때문에 코가 지끈지끈했지만 그래도 티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더더욱 참기 힘들었던 건 다들 너무 시끄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전철과 버스는 지나칠 정도로 왁자지껄합니다. 만약 각자 전화라도 울린다 치면 사람들이 모두 화난 얼굴로 통화하죠. 저 같은 경우엔 급한 연락이 오더라도 남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어쩔 수 없이 작은 목소리로 소근소근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작 중국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 전화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경험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중년의 중국 아주머니를 쳐다봤더니 오히려 저에게 더욱 매서운 눈초리로 저를 째려봐서 식은 땀이 흐른 적도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여기 중국에선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결국 배려가 너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기차에서 쫓겨난 일이었습니다. 주말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었던 저희 가족은 기차에 오를 때만 해도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기가 어렸으니 먼 곳을 다니면서 여러 곳을 구경하지는 못해도 상하이 같은 곳에서 머물며 다양한 여행 정도는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 12개월 된 딸이 갑자기 중간에 울음을 터뜨리자 일제히 사람들이 저희를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시끄럽던 중국 사람들이 정작 우리 아기가 좀 더 시끄럽게 울음을 터뜨렸다는 이유로 그렇게 싸늘하게 쳐다보았지요. 대놓고 짜증을 부리거나 호통을 치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 말 없이 노려보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어떻게든 딸을 달래보려고 했었지만 아기는 절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좌석칸을 나와 딸 아이를 1시간 가까이 달랬고 마침내 딸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때 철도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기차 안 중국 승객 중 몇몇 사람들이 외국인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짜증난다고 너무 항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10분 뒤 정차하는 역에서 내려달라고 말하더군요. 저희는 깜짝 놀라면서 이젠 아이가 울지 않는다고 열심히 해명했지만 승무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음 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아기가 울었다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내칠 일인가요? 저희는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 눈치가 보일까봐 좌석 칸을 나와서 달랬었는데 그것조차도 매섭게 노려보는 사람들이 있더니 기어이 승무원에게 항의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큰 비용을 지불하며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그 뒤로 중국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고 고작 1달 정도 된 중국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더 이상은 생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잠시 살았던 일본으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이후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갔던 일본을 또 가게 되는 것이었는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시설 및 다양한 인프라를 고려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지내기엔 그나마 괜찮은 나라였거든요. 결국 일본으로 가기 전 저희는 잠시 한국에도 들러서 일주일 정도는 관광을 하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한국어 공부까지 했던 저는 드디어 꿈꾸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들뜨기도 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한국에는 정이 가지 않아서 그냥 여행지로서 짧게 즐기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죠. 드디어 중국을 탈출해서 일본 가기 전 대한항공 인천행 비행기를 타려고 탑승 게이트에 서자 남편은 맨날 듣던 중국어가 아닌 한국말이 들리는 게 신기하다면서 설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행 비행기이다 보니 승객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국인인 듯 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한 저희는 제발 이번에는 아기가 울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와 한국 인천은 가까워서 고작 2~3시간만 비행할 뿐이었지만 밤 비행기였기 때문에 분명 잠자는 승객들도 꽤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 딸은 우리 부부의 간절한 희망을 저버리고 비행기를 탄 지 20분 만에 바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중국 기차에서 겪었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았죠.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는 갈수록 커지더니 결국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화들짝 놀라 잠에 깨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우리 아기에게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제발 그쳐달라고 애원하면서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년의 한 남성이 벌떡 일어나 저희에게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화가 난 거로 생각했고 겁을 먹은 눈빛으로 그 남성을 쳐다봤습니다. 큰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어온 남자는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를 때리려는 줄 알고 저는 제 남편과 아이를 보호하며 눈을 질끈 감았죠. 하지만 눈을 떠보니 그 남성은 두 팔로 아기를 포옹하고 싶다는 자세를 취하며 외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저 한국인이 아기를 달래주고 싶어 한다고 아기를 안아봐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아기와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았겠지만 아기가 너무 울고 있는 정신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얼떨결에 아기를 그 한국인 남성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국인 남성은 굉장히 능숙한 손길로 아기를 안고 달랬습니다. 이 남자가 인형으로 놀아주며 우리 아기를 달래자 아기는 점점 울음을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울음이 그친 아기를 다시 우리 부부에게 넘기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이 아저씨에게 꼭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떼어내려고 했더니 오히려 다시 울기 시작했죠. 이 한국인 아저씨는 결국 다시 우리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때 아저씨의 아내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분께서 벌떡 일어나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저씨에게 말을 걸더니 자기가 안아보겠다는 듯한 손길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영어로 괜찮으세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아저씨가 힘드신 것 같아 도와주려는 듯 했습니다. 저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하자 이 한국인 여성은 아이에게 떡번 같은 한국 쌀과자를 주면서 능숙한 손길로 아이를 안으며 한국어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지만 어쨌든 조용한 비행기에서 소리를 내고 있던 거라서 저는 사실 중국 사람들처럼 다들 째려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 한국 사람들은 영화를 보거나 귀마개를 착용하고 잠드는 등 본인 할 일에 집중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기가 점점 잠드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비행기 안에서 저희를 째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마침내 아기가 완전히 잠이 들자 토닥여주던 그녀는 저희에게 아기를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부부의 도움과 한국인 승객들이 저희를 배려해준 덕분에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선물도 받았는데요. 인천 도착하기 30분 전에 아이를 달래주었던 그 남성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선물이라며 인형을 하나 주셨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보니 분명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 기념품으로 사오신 것 같았는데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길래 우리는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죠. 너무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한국을 방문한 환영의 선물이라며 계속 저희에게 건넸기 때문에 더 이상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고 포장을 풀자마자 아기가 인형을 끌어안았어요. 딸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남자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인천에 도착한 날부터 그 인형은 아이에게 최고의 인형이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 가족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한국지사 한국인 마케터가 고맙게도 인천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 남편은 글로벌 마케터라서 세계 곳곳에 인맥이 많아요. 중국에서 갑자기 넘어온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 한국인 동료는 대전에 있는 좋은 호텔을 예약해주고 픽업까지 와준 것이었죠. 비행기에서도 느꼈지만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친절한가요? 호텔에서 계속 지내기엔 숙박비가 부담되는데 외국인 전용 대전 숙소까지 알아봐 주었기에 너무 감동했던 나날이었습니다. 한국인 동료가 말하길 대전 어디든 구경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많아서 절대 중국 같은 느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여행의 필수 코스로 추천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기를 데리고 다음날 KTX역으로 갔습니다. 서울 여행을 위해서였죠. 처음 놀란 건 프랑스와는 다르게 KTX 기차의 좌석은 상당히 넓고 편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편하면 뭐 할까요? 우리 아기가 또 울까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저희 딸이 또 출발과 동시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차에서 쫓겨난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강하게 기억에 남아서 혹시나 한국인들도 중국인처럼 똑같으면 어쩌나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KTX 기차 기장님이 안내방송에서 한국말로 10초가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무뚝뚝하고 감정이 없는 말투로 들렸기 때문에 뜨끔했던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기는 안내방송 소리를 듣고 놀랐는지 울음이 더욱 더 커졌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의자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일단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쓰는 걸 듣고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KT 기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방송을 하셨고 이전보다 좀 더 부드러운 말투로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안내인지 굉장히 궁금했지만 한국말이라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했죠. 그런데 그때 뒤에 있던 승객이 또 의자를 툭툭 건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짜증이 났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0대 정도로 보이는 어린 여학생과 엄마가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여학생은 유창한 영어로 KTX 기장님이 방송해준 내용을 저희 부부에게 영어로 통역해줬습니다. 처음 방송은 목적지인 서울까지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고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안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었고 두 번째 방송은 승객 여러분 현재 기차에는 외국인 가족이 탑승하고 있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외국인 가족이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승객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안내했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여학생에게 그 얘기를 들은 저와 제 남편은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학생은 의자를 툭툭 진 게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 도와줄 게 없는지 물어보려고 한 거라고 했습니다. 외국어도 잘하고 마음도 착한 한국인 여학생을 보면서 저희 딸도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국 비행기에서도 한국 KTX 기차에서도 한국인들에게 좋은 에너지만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중간에 천안역에 들렸을 때 여학생에게 줄 호두과자를 구매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는 간식이겠지만 저희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이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마음까지 따뜻했던 서울 여행을 다녀와서 저희 부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잠시 살아보기로 결심한 것이죠. 잠깐이지만 아이와 함께 여행한 한국은 중국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매너와 배려는 우리 부부를 너무 감동받게 해주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더욱 더 살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은 90일 동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여서 프랑스로 돌아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어차피 비자를 새로 발급받으려면 프랑스에 한 번은 돌아가야 하기도 했고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약 2달 정도 한국에서 생활해봤는데 음식도 문화도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아마도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희 부부는 한국으로 다시 무조건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중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도 있겠지만 아이의 울음으로 그렇게 눈치 주는 중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하단 생각이 들면서 저희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한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고 감동한 프랑스 젊은 부부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피 로린 씨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했어였습니다.